조금 제가 어려운 컨셉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블록체인 쪽에 오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비즈니스 컨설팅도 했고 또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실제 전략기획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백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실제 비즈니스가 가져야 되는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부분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블록체인 사업을 기획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와닿았던 것들은 백서에서 블록체인을 다 빼고도 말이 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거 이전에 이코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어떤 건지, 우리가 이코시스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코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하면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컨소시엄 혹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리버스 ICO 이런 개념에서 볼 수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있으시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이코시스템이 뭔지 저도 항상 얘기를 하고 써왔지만 실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임스 모어라는 사람이 1993년에 하버드 리뷰에 낸 내용인데 실제 키워드를 제가 여기서 봤죠. 그랬더니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이코노믹 커뮤니티, 그 다음에 interac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그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를 커스터머에게 밸류로 제공하는 것, 멤버, 리더, 그 다음에 shared vision, 그 다음에 investment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근데 이 키워드가 어떻게 이코시스템에서 설계하는 데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코시스템이 얘기되는 배경이요, 비즈니스 이코시스템이 얘기되는 배경이 급변한 체인지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글로벌라이즈 되다 보니까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회사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규모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환경에서는 결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링크가 되는 것, 그리고 협력과 경쟁이 함께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살아남는 것, 이런 것들이 이코시스템 안에서 필요하다고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코시스템에서 재밌는 거는 이코시스템이 일단 만들어지면 굉장히 큰 진입장벽이 생겨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생기게 되면 그 진입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경쟁을 하려면 뭔가 더 나은 거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그 전체 이코시스템과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점을 하려고 합니다. 선점.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블록체인을 기획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보게 된 게 유전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유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선점을 해서 많이 가지고 올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백서를 쓰고 또 이런 자료를 만들고 많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바뀌게 돼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이코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비즈니스 이코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러닝 프로세스 자체를 훨씬 앞당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트라이앤에러를 통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러닝 프로세스가 더 빨리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프로덕션 코스트는 내려가고 다음에 새로운 커스터머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코시스템을 기획할 때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이게 어떻게 커스터머를 커스터머에게 더 큰 밸류를, 커스터머한테 더 좋은 경험을 주게 될 거냐,
이것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올 거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백서를 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고 굉장히 막연한 그림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힙이라는 게 저희 이제 회사인데 그럼 힙이가 뭐냐는 거죠. 사실 저는 조금 이렇게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 힙이라는 여신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사실 보면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딸이 힙인데 헤라클라스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은 재밌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청춘의 여신, 한국말로 번역하면 청춘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춘의 여신을 왜 저희 이름으로 삼았는지는 뭐 들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희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이코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희비가 뭐냐면 글로벌 헬스 앤 뷰티 클러스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나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희비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빅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그럼 이런 개념들이 다 섞였을 때 얼마나 상대에게 전달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제가 설명하다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사업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전체 정보를 주면 너한테 어떤 리워드를 주겠다, 뭐 어떤 상품을 주겠다. 자, 유전체 게놈 지도가 완성된 다음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 유전체 정보를 모으는데 굉장히 힘든 허들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이 토큰 이코노미나 이런 토큰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전체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조명이 됐던 프로젝트 뭐 하나 말씀드리면 네뷸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분석 자료를 산업에다 팔아서 거기서 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유저한테 주는 이런 식의 하나의 작은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 부분을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로 풀어나가려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떤 기회를 보고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노믹 데이터 이 자체가요 굉장히 돈이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와갖고 빅데이터를 만들면 엄청난 밸류가 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토큰 인센티브를 주면서 너의 유전자 정보를 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정보를 갖다 컬렉트해서 스탠더다이즈 하겠다, 이걸 갖고 더 리서치해서 상품들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노력들이 많은데요. 실제 유전체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제한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모이는 데는 실제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유전체 데이터라는 게 한 번 주고 나면 이 회사도 줄 수 있고 저 회사도 줄 수 있고 하다 보면 또 유전체 데이터를 유전체 검사를 하는 검사 비용도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 유전체 데이터가 가지는 이 빅데이터의 밸류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스코프를 더 크게 보면 바이오 헬스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오 헬스 데이터는 뭐냐라고 하면 유전체 데이터도 있지만 환경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기업 퀴트 같은 데서 올라오는 그런 라이프 로그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서베이를 통해서 받는 피드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데이터들이 빨리 많이 모이게 되면 이것을 갖고 딥러닝을 했을 때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실제 이 더 많은 데이터들이 가서 빅데이터가 있고 딥러닝이 되면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프로덕트가 돼서 그것이 AI로서 유저한테 돌아간다는 이런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주장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실제 많은데, 자, 그러면 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사실 빅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회사 중에서 실제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핸들링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기술적인 우위를 가진 회사가 많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빅데이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실제 그런 구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프로젝트를 볼 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회가 있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좀 더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른 곳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데이터가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딥러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전체 데이터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밸류가 금방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코시스템이 커졌어요. 이코시스템이 커지면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이코시스템 내에서 쓰이게 되는 우리가 코인을 갖다가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정된 수의 유틸리티 코인이 있고 이코시스템이 커지면 실제로 프라이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실 얘기하면서 톱코인을 설계를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기획했던 내용이 조금 쉽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른 기획하고 좀 뭐가 다를까? 저희는 어떻게 블록체인 혹은 어떻게 코인 이코노미를 다르게 풀어낼 수가 있을까? 짧게 정의를 하면 저희는 코인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상품을 마케팅하는 회사다. 서비스를 마케팅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의 파트너의 클라이언트 베이스를 가지고 움직이고요. 파트너가 하고 있는 매출을 토커나이즈 하고요.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서포트하고 파트너가 하는 비즈니스를 마케팅해주는 그 과정에서 저희 토큰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좀 주요 파트너라고 말씀을 드리면 메디컬 서비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스토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두피 클리닉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일샵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 베이스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의 밀접성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파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비스가 토커나이즈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두 개의 큰 축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막강한 테크놀로지 팀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비즈니스 팀이 또 막강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저희 파트너 하나를 리크루팅 할 때마다 그 파트너의 비즈니스 모델을 리엔지니어해서 어떻게 토큰화이즈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같이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시면 그렇다 보니 플랫폼도 R&D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사업화하거나 상품화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서비스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게 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를 할 때 특징적으로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는 65%라는 코인 자체를 파트너와 이 생태계 프로모션에 써야 되겠다 하고 리저브를 했어요. 그리고 이 파트너 비즈니스, 이 컨소시엄 비즈니스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세 가지 타입의 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형 코인이겠죠.
투자형 토큰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투자되는 부분. 또 하나는 리워드를 주면서 생태계를 촉진하는 토큰. 또 하나는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 코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페이먼트 코인이라고 하고요. 이 각각이 저희 파트너의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 서포트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 이제 거래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래소하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IO를 해보자. 요즘에 IO 기사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IO 과정을 통해서 상상을 하자. 언제 할까? Q1에 하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Q1에 당장 저희 파트너의 비즈니스가 저희가 가진 토큰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프로모션 액티비티가 됐든 뭐가 됐든 실제 저희 파트너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 무엇일까라고 고민해보면 이제 저희가 이 백서를 짜고 파트너를 영입하고 또 어드바이저를 영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들이 하는 얘기는 나는 당신에게 코인을 주겠고 우리가 이런 모금 활동이 잘 되고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면 당신의 코인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하는 파트너들의 대부분은 아직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한데 단순히 그럼 그 코인을 준다라는 개념이 오너에게 주는 건지 다산자에게 주는 건지 주주한테 주는 건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트너한테 뭔가를 제안할 때 당신의 마케팅 액티비티를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이 해외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다른 분이 보내주신 기사를 봤는데 의료 관광, 해외 의료 관광에 쓸 수 있는 코인을 만든다. 물론 저희가 코인 자체가 헬스 앤 뷰티 코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미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 실제 중국에서 환자들이 온다.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비용이 50%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실제 토큰화이즈를 했을 때 그것도 나름대로 생태계인데 그 생태계가 파괴가 돼요. 그러면은 실제 성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커스터머가 병원한테 오게 되는 그 마케팅은 누가 해줄 거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든 얘기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실제 어떤 비즈니스를 우리가 토큰화이즈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이 전체 이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막상 적어봤지만 저도 잘 설명을 못해요.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데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빅데이터에 관련한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빅데이터가 블록체인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연동됐을 때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날 수 있게끔 저희 tech팀이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좀 넘어가겠고요. 그러면은 저희 팀은 어떤 팀이냐라고 했을 때 인더스트리 엑스퍼티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별 전문성이 있는 그런 팀입니다. 마찬가지로 펑셔널 엑스퍼티즈가 있어요. 기능별로 저희는 엑스퍼티즈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이 산업별 기능별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을 때 비즈니스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팀을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당연히 테크놀로지 엑스퍼티즈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이 팀 이게 하나씩 있다 보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메디컬 데이터나 유전자나 유전체 정보나 또 기타 다른 그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
저희 팀, 실제 기술팀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저희가 법인 설립하는 곳은 싱가포르예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일을 하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국적이 한국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미국 교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출 글로벌 팀이 짜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을 통한 이코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컨소시엄을 짜는데 파트너를 어떻게 유입시킬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파트너한테 어떤 제안을 할 거냐라는 거죠. 파트너 마음에 쏙 드는 제안을 하면 그 사람이 저하고 일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꺼져라고 할 겁니다. 근데 보면 그 상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 못하고 가서 제가 토큰 드릴 테니 당신 브랜드를 내가 좀 씁시다, 이런 거 안 먹힌다는 거죠. 사기꾼 취급 당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리엔지니어링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연구를 하고 그 파트너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트너는 먼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장 너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저희가 당장 어떤 도움을 주냐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수익에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든 비용이 줄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나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하려면 블록체인이라는 그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코인 경제로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경제에서 너에게 더 많은 트랜잭션을 갖다 주겠다,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한테 돈을 쓰게 만들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게끔 어떤 리워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리워드를 왜 줘야 되죠? 희비가 왜 줘야 되죠? 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생태계를 키워야 되니까 그런 액티비티 속에서 저희는 바이오 헬스 데이터를 계속 받아오는 메커니즘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희 카스터머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가치 제한 없이는 절대 좋은 파트너를 리크루팅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넘버원 스트래티지가 뭐냐? 저희는 항상 파트너를 리크루팅할 때 적어도 너 캐테고리 넘버원이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파트너랑 일을 하는 게 일이 빠릅니다. 그런 파트너랑 일을 해야 레퍼런스 케이스가 생기고, 그런 파트너를 하나를 잘 해서 성공 케이스를 만들면은 그 캐테고리의 모든 사람이 이 이코시스템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컬렉티브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울렛 가면은, 아울렛은 편집샵 가면 뭐 좋은 브랜드 많이 이렇게 있고, 또 백화점 가면 좋은 브랜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판장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게 좋은 게 몇 개 들어오면 같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넘버원 전략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유저한테는 어떤 밸류를 줄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다시 우리가 소중한 바이오 헬스 데이터를 주는 유저의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 자, 유저 입장에서는 나의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갖겠다. 결국에는 바이오빅 헬스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완성됐을 때 그게 가지는 단위는 실제 제대로 만들어지면 조 단위의 밸류가 그렇게 나와요. 그 조 단위의 밸류가 어떻게 나눠질 거냐? 코인홀더한테 결국에 나눠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데이터를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이 제대로 된 이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빅데이터가 형성됐을 때 얻어지는 큰 밸류를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원래 얘기하는 미래의학의
혜택을 지금 너한테 주겠다라는 식의 정말 그때 가면은 몇 년의 바이오 데이터가 쌓이고 많은 제품 개발이 일어나고 하다 보면 유전체 타입별로 혹은 어떤 프로파일별로 개인화된 상품들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직접 팔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다른 거냐? 저는 모르겠어요. 설명하는 방법만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차별화는 뭐 다 얘기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빅데이터, AI, IoT, 뭐 개인화, 헬스, 뷰티 케어, 애플리케이션 다 비슷한데 빅데이터만큼은 저희가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 산업별 경험치, 특히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모델링하고 뭔가 마케팅 측면에서도 무엇이 본질인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니지먼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커나이즈 모델을 할 때 막연하게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을 통해서 유통이 될 거고 저희는 토큰을 팔지 않고 서비스를 파는 과정에서 코인이 유통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저희가 설계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촉진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들을 계속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저희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킬러 탭의 준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이제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